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면 전 생애를 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곳이 어떤 환경이든 어떻게든 적응을 해야 하죠. 식물의 생명력과 환경 적응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보면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이런 식물들의 모든 정보를 그림으로 남기고 연구하는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식물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신혜우 박사의 정교한 식물 그림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개최하는 보테니컬 아트 국제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3번이나 1등을 했고요. 올해는 영국 린네학회에서 뛰어난 식물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주는 질 스미시스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생산자인 식물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신혜우 박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식물을 그리고 연구하는 신혜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식물학자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것도 아주 정교한 그림이죠. 네. 예,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줄로 설명해서 저를 이제 얘기할 때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식물 연구를 하면서 그림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게 됐고, 식물 그림이죠. 네네.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화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연구가 먼저였고, 네. 연구가 필요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또 어떤 예술적인 일까지 같이 하게 되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 보테니컬 아트,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뭐 식물 세밀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 분야가 시작되지를 않아서 정확한 용어는 아직도 정립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냥 보테니컬 아트,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보테니컬 아트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요. 식물을 그리는 여러 종류. 네네.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은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말합니다. 저희가 왜 흔히 식물 도감에서 보는 그 식물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걸 그리시는군요. 일반적인 식물 그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식물 그림의 여러 종류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네. 뭔가 장식적인 그림도 있고 종교적인 그림들도 있어요. 뭐 네. 성경이나 코란에 나오는 식물 그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식물 그 형태학적인 것을 기록한 네. 과학적인 그림 장르입니다. 근데 그냥 그림은 아니고 보니까 무슨 식물 해부한 것 같이 네. 정말 정교하게. 예, 그리고 거길 보면 또 공부도 그냥 한눈에 딱 되더라고요. 네. 예. 이게 초정밀 세밀한데 그림뿐만 아니라 그 식물이 발견된 뭐 지역이라든가 뭐 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표기를 또 같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예, 이 신혜우 박사님께서 그리는 식물 그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쨌든 목적은 과학적으로 이 식물을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의 목적이 있어요. 예. 이제 논문이나 도감을 보시면 거기 많은 글이 있죠. 이제 식물의 형태에서 키가 어떻고 잎의 모양이 어떻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잎의 모양이 뭐 뾰족하다, 심장 모양이다, 뭐 약간 동그랗다, 타원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냥 그림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내용의 증거 혹은 그 결과가 꼭 글이나 그래프, 도표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림이든 음악이든 어떤 것이든 과학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쓸 수가 있죠. 네, 사진도 네. 그렇고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완전한 과학적인 그림들은 대부분 그 학계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네네. 논문이나 도감 또는 식물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네. 그림 보니까요. 아주 세밀하기도 하지만 참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게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식물학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런 분들이 좀 귀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내에서 신혜호 박사님 말고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식물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네. 과학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지금 식물학, 저도 식물 분류학을 전공하고 또 네네. 미국에서는 식물 생태학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식물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뭐 DNA 연구라든지 컴퓨터로 분석하는 거라든지 여러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18세기, 19세기에는 식물을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 전성기가 지났다고 볼 수 있고 네. 국내에도 국외에도 많이 없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퇴직한 국립수목원의 박수연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네. 이제 그만두셨고 아마 연구는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워낙 네.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시라서. 그리고 저 외에는 아직은 식물학 전공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귀한 분을 지금 마주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직업이 굉장히 지금 귀해진 겁니다. 근데 아마 식물학자들이 이제 그림이 필요할 때 화가한테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더 많죠, 예전보다. 그쵸? 근데 사실 식물학자 관점에서 보는 것과 화가의 시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그럴 때는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신혜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염려가 없겠어요. 저는 중재자 역할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요. 화가랑 식물학자들 사이에서. 네, 예. 왜냐하면 두 분 다 이해가 가니까요. 근데 식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학 쪽에서도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곤충이나 동물이나.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위층에 곤충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 곤충을 그릴 만한 사람, 그러니까 미술 전공자. 근데 그분은 곤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두 분이 이제 약간 투닥투닥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고 다른 식물원에서도 이제 그 화가가 식물학 전공이 아닐 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화가의 입장에서는 그림을 어느 정도 자신의 예술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고 네. 또 식물학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틀렸다, 비율이 잘못됐다 했을 때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화가 입장에서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두 분의 입장이 이해가 되죠. 그런 게 있겠네요. 근데 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얼핏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데 네. 정말 잘 나오잖아요. 아주 네. 정확하게. 그렇게 정교하게 딱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사진이라든가 영상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학을 위해서는 사진도 필요하고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그림 같은 경우는 식물학적인 지식을 모두 다 이제 습득하고 또 여러 가지 사진도 보고 또 실제 해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배를 드시다 보면 안쪽에 씨앗이 가까운 부분에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네,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석세포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제 돌처럼 딱딱한 세포죠. 네. 근데 그냥 잘라서 봤을 때 그것을 아무리 현미경으로 본다고 해도 그냥 똑같은 투명한 색깔의 세포들 중에서 하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것을 그림을 보는 이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사진도 할 수 있지만 그림은 그 사람이 한 장의 종이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자기가 이제 정돈하거나 정리하여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신종을 발견하거나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 발견되는 종, 또 미기록종, 그러니까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이런 종을 보고할 때는 논문에 그림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네요. 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네. 본인의 지식을 거기에 담아서 그리는 거네요. 네. 신혜호 박사님이 그림 그리실 때, 식물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좀 신경 쓰고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거죠?
이제 그냥 저는 보테니컬 아티스트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네. 또 식물학 전공자고 틀린 그림을 그릴까 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그림이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그것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틀리게 그리면 그거는 이 사람 식물학자인데 틀렸어 라던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예전에 한번 제가 개인전을 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박수연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오셔가지고 제가 독도의 씨앗을 이제 한 40종 정도를 그렸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여기 돌기가 빠졌다고 하나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씨앗을 그리는데 네. 그 씨앗 안에서 또 좀 다른 걸 조금 찾아. 다른. 네, 그래서 이야. 이제 원로 식물학자분들이 제 전시에 오시거나 제 그림을 볼 때 제일 긴장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식물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그리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이게 사실 이 식물 그림이 스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사실 식물 그림만 완전하게 그 조금 큰 종이에 한 4절 막 이 정도의 큰 크기에다가 모든 식물의 정보를 넣고 그림을 또 색칠까지 다 하는 그런 거면 한 달 정도 걸릴 텐데요. 네. 사실은 식물을 연구하고 그 문헌을 다 살펴보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아, 일단 거의, 공부를 다 해야 하고 나서 그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싹부터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 다 관찰을 하고 해부를 하려고 하면 최소 1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가 1년, 네. 사계절을 다 지나야 된다는 네. 거네요. 이게 들어가는 공이 대단합니다. 그 식물 그림을 그릴 때 그래도 어떤 제일 좀 좋은 타이밍이 있는지, 뭐 싹이 틀 때라든지, 뭐 꽃이 필 때라든지. 네, 예.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논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네. 열매만 그려야 된다고 하면 열매만 맺는 시기에 그려야 되겠지만 어떤 종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죠. 모든 인간이. 네. 그런데 한 장의 종이에 호모사피엔스를 대표적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야. 우리가 어떤 평균의 키에 어떤 눈동자 색깔에 어떤 머리 색깔에 이것을 해서 한 장의 종이에 표현할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근데 식물도 엄청나게 많은 종이 있고 우리나라만 4,000종 정도가 있고 한 종을 그린다고 하면 그 호모사피엔스를 대표하듯이 그 종을 대표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네. 어떤 일반적인 그 평균치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 어떤 경우는 그 종 내에서 뭐 변종을 모두 그린다던가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논문에. 네. 그렇지만 한 종을 대표해서 그린다고 하면 이건 좀 네, 힘든 문제가 되겠죠. 야, 네. 그러네요. 보통 4절지 정도에 그리신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다 그린 다음에 종이를 자릅니다. 네, 그래서 각각 사이즈가 다르죠. 거기에 어떤 정보들 대충 몇 가지 정보가 들어가게 되나요? 그거는 종마다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장미과의 어떤 종을 그린다. 그러면 그 분류군의 어떤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도 제일 비슷한 종이 있겠죠. 네. 만약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면 뭐 침팬치, 뭐 고릴라 가까운 종들과 이렇게 다른 부분이 뭔가를 부각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을 빠뜨리고 그려버리면 이게 A종인지 B종인지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차이점 것들도 같은 그리고 것들. 네. 또 전체 그룹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특징도 봐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한번 제대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대충 보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식물 그림을 완성하려면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운과 관련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서울에 잘 정착해 있는 어떤 침략종이다. 네. 그래서 외래종인데 뭐 한강에서 흔히 보인다. 그러면 좀 더 그리기 쉽겠죠. 매일매일 네. 만나기가. 근데 예전에 제가 그렸던 종 중에서는
농나무과에 까마귀 쫑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름도 특이하죠. 예, 예. 네, 제주도에서는 구렁비나무라고도 많이 부르고 네, 네. 방풍림으로 많이 심는 나무인데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매번 남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꽃 피는 시기를 놓쳐서 다음에 또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럼 몇 년 걸리셨겠네요? 네, 그렇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때는 사연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네.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림 한 장 완성하는데. 네, 그 종이 그 서울에 있는 한 공원에 온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접수를 해서 아이고 억울해라. 네, 찾아갔는데 꽃이 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뭐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림 한 장에 이렇게 많은 또 열과 성이 들어있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어떤 씨앗부터 꽃잎, 열매, 식물의 생애 주기 이런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그린 그런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만 따로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여는 보테니컬 아트 국제전시회. 이게 일단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주최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단체죠? 영국은 왕이 있고 귀족도 있고 네. 왕립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협회처럼 어떤 사립 이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국가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 왕립원예협회는 우리가 잘 아는 첼시 플라워 쇼를 주관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에 관련된 다양한 것을 다 주관하고 서포트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림 전시회를 열고 사실은 과학적인 그림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테니컬 아트, 일러스트레이션도 포함해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전시회에서 우리 신혜우 박사님이 2013년부터 4번 참여를 해서 3번 1등하고 1번 트로피를 받으셨다고? 4번 금메달을 받고. 그래요? 4번 금메달. 받고 3번은 트로피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트로피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1등인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트로피 받은 게 진정한 1등. 네,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3번 1등한 사람이 신혜우 박사님이 세계 최초래요. 연속으로 그렇게 받다 보니까 된 것 같고 3번째 트로피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특별 트로피였는데 그 전에 그 트로피가 없었던 트로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특별히 만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와. 네. 그게 어떤 그림이었어요? 그때가 독도식물을 그렸을 때였습니다. 독도식물. 네, 제가 경상북도와 문화재청이 이제 서포트하고 이제 울릉도 독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독도에 이제 방문을 몇 번 하고 또 거기에 연구원들과 해서 독도식물을 그렸어요. 네, 독도식물 중에서 어떤 식물이었나요? 7종을 그렸습니다. 뭐 방가지똥, 해국, 도깨비, 새고비 뭐 여러 가지였는데 그 각각의 종의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일생을 그려가지고 그때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식물 좀 그린다 하는 그 네로라 하는 화가들이 출품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미술 전공자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식물학자가 이게 금메달을 이렇게 계속 따고 나서 뭐 세계 식물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국에서는 좀 금방 유명해졌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때 금메달을 2013년에 처음 받았을 때는 별로 아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영국 왕립원예협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 식물원도 굉장히 많이 짓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식물학을 처음 전공할 때 사실 식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원래 한국에서는 할머니, 아주머니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야였는데 그렇죠. 할머니들이 난 키우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식물학자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식물 키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인테리어로도 식물 그림을 걸어놓은 곳을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요즘.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이 분야가 일찍 발전했고 이런 보테니컬 아트,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 뭐 레스토랑이나 화장실이나 뭐 공항이나 어디에나 걸려있는 오래된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좀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올해 6월에는 영국 린네 학회에서 주는
질 스미시스 상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한국인 최초라고 합니다. 이 린네 학회에서 주는 그 상을 받으셨는데 이 상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상이 굉장히 큰 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식물학 교수님들이 제가 상을 받기를 이제 기다리고 계셨고 또 상 받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린네 학회에서 한국인이 처음 받은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질 스미스 상은 이제 그림 관련돼서 식물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습니다. 네네. 식물 분류학 쪽에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네. 예. 지금까지 그린 그 식물 그림 중에서 우리 신혜우 박사님 가장 애정이 가는 그림은 어떤 식물을 그리신 건가요?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그린 시리즈가 항상 이제 애정이 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를 그리면 그 전에 그렸던 그림이 좀 잘 못 그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네. 제가 지금은 사실은 연구를 계속할 때는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금 2년 반 만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고요. 네. 이제 그 식물 연구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림을 이제 좀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난초 연구를 했고 네. 그 북미의 난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지금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여유가 생겨서 이런데 관심이 이제 사람들을 갖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 규모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2014년에 이제 순천만 일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런 분야에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네. 예전에는 제가 학부 때 식물학을 선택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왜 젊은 사람이 식물학을 선택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좋아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왜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도 해봤었는데요. 이게 국가가 얼만큼 발전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짓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사박물관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네. 짓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게 급했을 때는 이제 작물에만 관심이 가다가 네. 이제 그 옆에 피어 있는 뭐 풀이나 네. 꽃이나 이런 것들도 눈길이 돌아가고 네. 그런 거겠죠. 그 우리나라 어떤 식물원이라든가 국가정원 같은 데도 좀 가보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조성을 어떻게 잘 한 것 같은지 식물학자의 시선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네. 그 국가 정원들이나 식물원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교수님들과 또 식물학자분들과 공무원분들이 머리를 써서 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분명 제가 이제 외국에 어디를 가나 꼭 식물원과 수목원을 가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아쉬운 점들이 있죠. 분명 너무 네. 이제 늦게 시작한 것도 있으니까 네. 당연히 영국처럼 아주 발달한 곳 그런 오래된 영국의 식물원에 비하면 너무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들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필요한 거네요. 네. 또 그런 네. 건. 그 요즘 사실 뭐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많고 또 마당에서 또 뭐 가꾸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점을 좀 신경 써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사실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부여에서 올라왔거든요. 부여에서 뭘 네. 하시는데요? 시골 아주 시골에 부모님과 이제 두 번째 그 세컨드 하우스로 시골집을 네. 하나 샀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정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직접? 네, 그래서 어제도 흙을 막 나르다가 왔어요. 거기는 어떤 걸 심으셨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많은 작물을 심었다가 많이 실패했고요. 식물학자도 실패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지금 여쭤보셨잖아요. 어떤 이제 조언이나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냐고 네. 하셨는데 제가 야생식물을 연구하는 식물 분류학을 했기 때문에 예. 무언가 식물을 키우는 아니면 사용하는 그런 농학, 원예학 이쪽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식물을 키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농사를 배웠어요. 주말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나도 이제 조금 해보겠다 해서 잡초와의 전쟁도 좀 치르고 또 가끔 한국에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드렸는데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아니,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 장점은 있어요. 이 식물은 어느 곳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곳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 짐작은 하는데 실제로 심어보면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저는 옥수수를 키웠을 때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제가 4월에 잠깐 들어와서 옥수수를 어머니랑 같이 심고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저번 주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고라니가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토양이나 기후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뭐 동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뭐 태풍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은 언제나 아무리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식물을 연구하니까 이제 직업이긴 하지만 식물을 통해서 좀 위로받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전에는 대학원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이 식물을 꼭 이 산에서 오늘 찾아야 한다라던가 이 식물의 DNA를 꼭 뽑아야 되는데 실패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식물에 대한 애정이 줄어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끝내고 또 박사 후 연구원도 하고 지금은 농사도 시작하면서 식물이 분명 인간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다는 걸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힐링 이런 얘기 하실 때 왜 다른 종인데 같이 지구에 존재하는 다른 종인데 왜 거기서 힐링을 얘기하지? 바퀴벌레도 같이 있는 종인데 거기서 힐링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이었는데 식물이 분명 우리 동물과는 다른 포용력과 평화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신 겁니다. 신혜호 박사님도. 오늘도 식물 그림에 대한 얘기,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신 박사님이 어떻게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가 됐는지 또 식물에 대한 궁금증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아티스트 신혜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